오랜만에 날씨가 좋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티 준입니다. 네, 썸네일에서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호주 와서 처음으로 접촉사고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거를 사고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어쨌든 제 차가 다쳤으니까 사건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햄버거집에서 햄버거를 사서 차 주차장에다가 차를 이제 주차된 상태에서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햄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그 제 옆에 주차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저녁 한 7, 8시여서 좀 어둡기는 했고, 그 주차장이 따로 가로등이 없어서 많이 어둡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사이드미러로 불빛이 쫙 보이길래 아, 어떤 차가 후진을 하는구나. 그래서 후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계속 먹으면서 유튜브를 막 봤죠. 갑자기 제 차가 이렇게 덜컹거리는 거예요. 살짝 막 엄청 크게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약간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문이 닫혀 있어서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이제 봤는데 뭔가 이 차가 내 차랑 되게 가까운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바로 내렸죠. 네,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여기 차가 있었고, 갑자기 그 친구가 얼굴을 빼꼼 내밀더니 내가 차 쳤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헤드폰 불빛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네, 차를 쳤더라고요. 스크래치가 여기 지금 일어났습니다. 뭐 새 차는 아니었지만 산지 뭐 3개월 만에 영광의 상처를 얻었습니다. 영광? 에이씨, 아무튼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고를 당해본 기억이, 예전에 한국에서 한번 친구 차 타고 가다가 뒤에서 살짝 콩 하고 박은 거, 그때 이제 옆좌석에 타가지고 보험 같은 거 처리해봤지, 제가 직접 이거를 당해봤거나 이렇게 처리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벙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너 차 쳤어 이러니까 잠깐만 하더니 이렇게 해서 주차를 저기다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옆좌석에 친구가 같이 있어서 둘이 왔어요. 오더니 바로 이걸 봐. 그러더니 홀리 쉿 막 이러는 거예요. 약간 저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홀리 쉿 이러는데 뭔가 그 홀리 쉿이 진짜 미안하다 약간 이런 거보다 어우 내가 쳐버렸네 약간 이런 그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저한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내 핸드폰 번호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신분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까 신분증도 달라고 하니까 바로 에어드랍으로 쏴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내일 연락하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집에 줄 서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대답도 안 하고 일단 이러고 생각을 했어요. 뻥 찌면서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하다가 제가 지인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이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험이 있으면 그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하면 리포트 번호를 준대요. 그래서 그걸 받아놓고 차를 고치고 거기에 청구하면 끝난다. 우리나라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갔죠. 그래서 줄 서 있는 애한테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나와가지고 왜? 이래서 저 차 네 차 맞아? 이러니까 맞대요. 보험도 있지? 있대요. 그래서 너 지금 보험사에 전화하면 이거 리포트 번호를 줄 텐데 그거 지금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니까 자기 보험을 쓰기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현찰로 해결을 하고 싶대요. 근데 뭐 저는 현찰이든 보험이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상관없으니까 왜 보험 쓰기 싫냐 이러니까 이제 보험 사용하면 자기 보험료가 오르니까 사용하기가 싫다 이거죠. 뭐 그거는 지 맘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캐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러니까 이 견적을 알아봐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날 저녁이었으니까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죠. 알았다고. 왜냐면 일단 제가 견적을 내서 얼마 내놔, 이거 고치는데 얼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걔가 저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날은 걔가 보험을 안 쓴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일단락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날 돼서 제가 도요타 센터에 가서 견적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견적이 나오는 견적은 아니에요. 저도 알았지만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이라서 요 파츠를 사서 다 뜯고 그냥 요것만 갈면 돼요. 되게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미 그날 저녁에 이걸 다 알아봤었죠. 근데 이제 파츠 가격이랑 이제 이거를 알아봐야 되니까 도요타 센터에 가서 그 리셉션 가면 그냥 알려주거든요. 예약 안 하고 가도. 그래서 요거 물어보니까 요 파츠비가 280불, 그리고 뭐 공인비는 자기들이 안 하는데 뭐 사설 가서 너가 알아봐야 된다. 근데 대충 알아보니까 한 공인비 250불, 300불 이 정도 하더라고요. 합쳐서 한 5, 600불? 그래서 어쨌든 캐시로 준다고 하니까 제가 600불 이제 내놔라, 견적서랑 이렇게 보냈어요. 600불 내놔라, 이거 교체하는데 얼마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예요 저한테. 뭐 아니 어쩌라는 거지? 지가 박아놓고 내가 견적 내달라 해서 견적 내줬는데 비싸다고 깎아달래요. 그래서 뭐 이게 흥정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걔도 파츠비는 알겠는데 공인비는 자기도 이제 제가 예상하고 어느 정도 보낸 거니까 한 2, 300 나온대. 그러니까 600 내놔 이렇게 했으니까 비싸다고 깎아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돈을 이번 주에 바로 못 준대요. 자기가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가 현찰로 해결하고 싶다며. 그러니까 현찰로 해결하고 싶은데 돈이 지금 없대요. 저는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이런 상황을 오래 끌고 가봐야 안 좋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일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현찰로 지금 당장 줄 거 아니면 보험 처리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험은 끝까지 쓰기 싫대요. 현찰로 줄 건데 다음 주에 줄 수 있대요. 그냥 기다리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 돈 없으니까 내가 돈이 생길 때까지 넌 그냥 기다려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나름 이해를 해주려고 했어요. 나름 좀 처음에 대화할 때는 뭐 얘도 사정이 있겠거니. 근데 뭐 저는 그 돈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벌렸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 돈을 빌려서 갚던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나 돈 없으니까 다음 주까지 기다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사고 난 상황이 너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 아니니? 근데 너는 뭐 계속 답장도 제대로 안 하고 시간만 질질 끌고 돈은 없다고 하고 견적도 내가 직접 4시간 써서 가서 받아주고 다 저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든 너 친구한테 얘기를 하든 뭐 돈을 빌려서 나한테 먼저 그걸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나중에 그 돈을 갚든 어쨌든 너는 이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내니까 그게 자기한테 지시한다고 느꼈나 봐요. 진짜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친구한테 돈을 빌리라고? 네가 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너한테 지시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만든 상황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이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저도 번역을 쓰고 막 영어를 그 번역 쓴 거를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뭐 약간 뭐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기가 사고를 냈으면 돈이 없다고 징징댈 게 아니라 뭐 빨리 빌려서 이걸 먼저 해결하고 지인들한테 나중에 갚던지 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뭐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한테 돈을 받던지 뭐 계속 엄마한테는 물어보겠대요. 근데 엄마한테 물어보고 답장도 안 해요. 답장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거의 4번 5번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 물어보면 답장을 안 하고 그냥 다음 주까지 돈 줄 수 있으니까 기다려 이거예요. 아무튼 그러다가 거기서 싸웠어요. 이제 뭐 나한테 지시하지 마라. 난 지시한 게 아니다.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냐. 왜 계속 막 그러다가 싸우다가 제가 너무 빡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바로 돌리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경찰서를 갔어요. 근데 경찰서가 7시인가 8시에 제가 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데 그 입구 들어오니까 뭐 비상 상황이냐고 물어보길래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하니까 이제 전화를 연결을 해줘가지고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설명을 다 했죠. 이런 상황이다. 근데 제가 돈을 못 받고 들어가면 2주 동안 내가 파이포 일을 해서 2주 동안 일을 하는데 내가 일을 갔을 때 얘가 잠수를 타버리면 나는 어떡하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2주 후에 나와서 돈을 못 받았다고 신고하면 왠지 경찰서에서도 왜 너 2주 3주 전에 난 사고를 지금 와서 신고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게 내가 대책이 없어가지고 일단 와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크러쉬 리포트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먼저 리포트를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돈을 준다고 했으니 일단 그 준다고 한 날짜까지 기다리고 그때 못 받으면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저는 뭐 이게 그냥 지금 생각하면은 틀린 상황은 아닌데 그 당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두들겨 맞고 두들겨 때린 애가 합의금 나중에 줄 테니까 기다려. 합의금 얼마 받을 건데 기다려. 뭐 얼마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비싸 좀 깎아줘. 막 미쳐버리겠네 지금 생각해도. 아무튼 나는 그냥 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4시간만 쓰고 내 에너지만 쓰고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일을 들어갔죠. 일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름 뭐 이것저것 증거 같은 거는 제 나름 만들어 놨었어요. 이게 뭐 증거를 만든 일까지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처음이기도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딴 말 못하게 메시지로 대화하고 기록 다 남겨놓고 경찰서 앞에서 전화 통화한 것도 다 남겨놓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을 들어갔는데 이제 호주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이 그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이 뭐라 했냐면 너 그거 접촉사고 일어나면서 다친 사람이 있니요. 그래서 아니 다친 사람은 없다. 그럼 경찰이 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에 경찰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볼 때 인저리 부상당한 사람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없다 이러니까 일단 크러쉬 리포트 해라 이랬는데 크러쉬 리포트가요 제가 이 일이 3주 전인가 4주 전에 일어났던 건데 리포트를 했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이것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크러쉬 리포트는 사람이 다치거나 큰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거고 그냥 뭐 이런 접촉사고 같은 거는 뭐 리포트만 하는 거지 신경도 안 쓰더라고. 그래도 리포트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게 그 이제
PDF 파일이랑 이런 게 증거로 오니까 내가 이때 신고는 했었다, 이때 상황이 일어난 게 맞다, 이런 건 있으니까 해야 되기는 하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호주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보더니 아마 너 돈 못 받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도 막 비꼬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아마 호주 경찰, 아마 제가 일반화하는 거는 아닌데 호주 경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쓴다고. 저 예전에 차 털렸을 때도 저는 신고 애초에 그런 걸 많이 봐서 안 한단 마인드였는데 옆집 할머니 때문에 신고가 됐잖아요. 그때도 리포트 번호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뭐 경찰차가 와서 순찰을 한다든지 잠깐 통화 한 번이라도 온다든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도 당하면 안 돼요. 그냥 호주에서는 그냥 내가 원한다고 안 당하는 건 아닌데 그냥 아무 일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꼬라박으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가 이게 일 처리가 그렇더라고요. 호주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알아봤던 게 이런 과정들이 사실 이렇게까지도 안 흘러갈 수 있는 게, 제가 보험이 있으면요 제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돼요, 상대방 보험을 쓰기 싫으면. 근데 제가 이번에는, 제가 원래 백고미 탈 때는 풀커버를 썼었는데 이번에 FJ는 풀커버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제가 풀커버를 타면서 딱히 뭐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상황 같은 거, 여행을 나름 다녔지만 뭐 그런 상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FJ는 그냥 서드파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상대방 차만 물어주는 거. 근데 그게 또 진짜 딱 들자마자, 그 서드파티로 들자마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니까 보험사에 전화를 하니까 너는 풀커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도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저도 서드파티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모든 상황이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당한 사람인데 흘러오는 게 없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그래서 하고 친구들이 일단 걔가 돈을 안 준다고 한 건 아니니까 기다려보래요, 준다고 한 날짜까지. 그래서 일단 일하면서 잊고 지냈죠. 그리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준다고 한 날짜가 왔는데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답장을 안 해요. 그래서 아, 얘는 돈 줄 생각이 없나 보다,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왜냐면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지 않는 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나는 돈 준다고 했으니 기다려, 딱 이거예요 마인드가.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돈을 이번 주 언제 줄 건지 날짜라도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답장을 안 해요. 그러다가 다음 주 끝나고 이틀 후인가? 그때 그냥 자기가 돈 보냈다고 캡처본 하나 있잖아요, 그냥 메시지로 딱 보내고 그냥 끝났어요. 그것도 펜딩이 걸려서 다음날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저는 돈 들어온 걸 확인하고 그제서야 아, 뭐 얘가 말했던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거짓말은 아니었구나.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와 시간 막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화는 많이 났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잘 해결이 되긴 해서 뭐 다행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워홀러 분들 중에 뭐 풀커버 안 들고 보통 서드나 아니면 안 들고 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뭐 내가 보험을 드냐 안 드냐에 이런 걸로 흘러가면 안 되고,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 답답함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당한 이후에도 나중에 딴말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영상이나 비디오 아니면 뭐 경찰서 같은 데서 상담하는 게 그 얘기하는 걸 촬영을 못하면 녹음기라도 켜놓고 들어가서 다 증거로 남겨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걸 하면서 느꼈던 상황이 뭐냐면, 제가 경찰서를 총 2번 갔는데 두 번째 가서 얘기할 때도 그 앞에서 상담해주는 친구도 이 상황을 명확하게 딱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무슨 서장 같은 사람한테 또 얘기를 듣고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이게 별것도 아니니까, 아 그냥 그 돈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라고 해, 그 다음에 돈 못 받으면 다시 와서 저거 하라고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를 증거로 남겨놔야 돼요. 나중에 진짜로 혹시 뭐 가가지고 뭐 자기네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혹시라도 일어나면, 솔직히 저야 진짜 큰 금액도 아니고 어디 누가 다치고 이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조금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거나 비슷한 상황이 생기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보험 있었으면은 내 보험 그냥 이용해서 청구해버리면 되는 건데, 좀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좀 심했습니다. 저번 휴가 동안은 진짜 이것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썼고, 견적 알아보러 다니고 걔랑 컨택하고 에너지 쓰느라 아무튼 많이 힘들었는데, 나름 지금은 이런 좋은 경험을 얻었으니까 위안 삼으려고 하고요. 어쨌든 저는 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이거 오프로드 가면 무조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현금 챙겨서 다른 거에 쓰고, 이거는 나중에 오프로드 가면 어차피 생길 거니까. 플라스틱이랑 이거 폐차장 가서 구하면 파츠 싸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고치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경험담 후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호주가 뭐 이 한마디로 일반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유리창도 깨져보고 뭐 이런 상황도 당해보고 더 심한 상황도 있겠지만 별로 이렇게 경찰서나 뭐 이런 것 쪽으로는 도움되지 않는 게 많이 있으니까 항상 진짜로 좀 오바해서 관리를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도 그 차가 후진할 때 내가 내려가지고 스파트 해줬어야 되나 이러고 너무 가까워. 아무튼 저는 여기서 제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